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변경되는 노동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새롭게 새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알아둬야 나한테 맞는 혜택을 잘 알고 불이익은 줄일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올해 마지막 알돈노 시간이네요. 아, 네네. 그렇네요. 네. 한 해 동안 정말 부족한 제 노무 지식들 채워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해요. 저도. 네. 돌아오는 건 없나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에는 항상 이렇게 좀 덕담을 주고받는 게 또 좋죠. 자, 네. 오늘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볼 게 내년도에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항상 새해가 되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최저임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전에 합의가 되면서 좀 알려진 바도 있지만 새해 맞이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네. 아, 시간당 9,620원입니다. 만 원은 못 넘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기준 근무하신다면요. 월 1만 580원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세전급여라는 좀 말씀드려요. 근데 그다음에 이거 뭐 실제 통장에 급여 받으실 때는 이 세전급여에서 한 약 10% 정도 금액이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10% 적은 금액이 약 한 180만 원 정도 수령하실 수 있어요. 이제. 네. 시간당 9,620원이다. 20원이에요. 8시간 일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월 200만 원이 조금 넘고 세후로 보면 한 180만 원 정도 된다. 맞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시간당 9,620원이란 게 주휴 수당이나 연장 수당 또 야간 수당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주휴 수당 계산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사실 이제 시급에 포함되는 주휴 수당이 약 20%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요 산정 기초 시간 워낙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더라도 일주일에 주유로 산정되는 시간은 8시간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40시간에서 40시간제로 할 때 일일 8시간 법정 근로 시간이니까 주유 수당 8시간을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시급 9,620원에서 120%의 한 금액이 11,544원이고요.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벌써 시급 1만 원이 달성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휴수당 개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인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급이 11,544원 이상이 돼야 한다. 맞습니다. 라고 네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과 연관되는 게 실업급여인데 네. 그러면은 실업급여도 올라갑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변경되는 게 그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 하는 일일 하한액이 인상되는 거예요. 그 현재는 일일 구직급여액은 그 상한액이 66,000원이고요. 예. 하한액은 일일 8시간 기준 6120원입니다. 근데 이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예. 그 계산법은 최저임금 9,160원에 지금은 9,160원 그냥 최저임금이라고 할까요? 그 최저임금 시간급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되고 그 하한액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한액이 내년에는 61,568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원래는 61,120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66,000원 받던 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 맞습니다. 상한액은 변동이 없어요. 하한액이 소폭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요. 건강보험료 인상도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 매년 인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인상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임금이 동결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소량액이 조금 더 적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율이 그 올해 대비해서 약 1.49% 인상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하면 월 보수액의 3.545%를 공제하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요율이 조금 오르니까
만약에 급여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실수령액은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네. 최근에 뭐 이렇게 받아보고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 이게 내년부터 또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11월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그 정확하신 게 어떤 거냐면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올 7월 달에 고용보험료가 0.8%에서 0.9% 올랐기 때문에 한번 느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에서 약 11월 달에 그 개인사업자의 종속세 금액, 전년도 종속세 금액을 반영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그 변동이 있거든요. 소득의 변경이 있어서 이 요율은 내년에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요율은 내년에 변경이 된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료는 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받게 되는 근로소득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서 내는 것인지 이 부분도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다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하는 건데요. 네. 이 건강보험 제도라는 거는 정산이 이루어져요. 정산이란 어떤 거 하면 신고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를 서로 나중에 비교해서 그 차액분이 발생하면 뭐 더 내거나 아니면 환급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급여에서 공제할 때 신고한 보수 그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오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매월 변동되는 월소득에다가 그냥 요율을 곱해서 매월 변동 건강보험료를 떼고 있으면 근로자하고는 정산할 필요가 없고 회사랑 건강보험공단하고만 정산하면 되거든요. 네, 두 가지 중에 뭐 서로 이해가 맞는 걸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요? 보통 아니면 직장에서 다 직장에서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급여의 변동이 없는 데는 그냥 고정급여만 쭉 받아가시는 데는 그냥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으신데요. 만약에 뭐 연장근무수당이나 변동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직원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냥 일정액을 계속 뗄 건지 아니면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변동적으로 뗄 건지는 서로 좀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죠. 뭐 근데 어쨌든 이 선택에 따라서 내 그 돈을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맞습니다. 그냥 그 실제 받은 보수대로 나중에는 다 내야 되는 거니까 먼저 내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정산해서 낼 거냐 이런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돈노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식대 비과세 금액이 지금은 10만 원까지인데 2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변동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해 주시죠. 역시나 이제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 월급이 200만 원에 기본급 190과 식대 10만 원으로 이제껏 구분돼 있으면 과세 대상 금액은 19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200만 원이지만 이제 식대가 20만 원까지 내년에 상향됨으로써 내년에 이제 기본급에 180, 식대 20만 원 된다고 하면 18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세하는 거는 역시나 4대 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근로자가 직접 내는 그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도 10만 원 가량의 세이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회사에서 식사를 이제 현물로 제공하면서 그 식대 항목으로 그냥 배분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식대가 과세 대상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법에 따라서는. 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현물로 제공할 때는 좀 예외가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이제 올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문제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뉴스들을 보니까 어제까지 28일까지 본회의 상정 기한이었는데 그 상정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일단은 일몰된다라고까지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30인 미만의
추가로 8시간에서 총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네, 주 52시간제가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뭐 여야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네. 뭐 실질적으로 본회의가 또 열려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든 네네 맞아요. 뭐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소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전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우린 근로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동안 이제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는데요. 저번에 이제 소개했었지만 미래노동시장 연구에 나와서 근로시간의 유연화 에 권고를 해서 이제 그동안 이 연장 근로 시간 단위가 주 단위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입법화로 이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연간 단위까지 이제 확대해서 되는 게 시행이 될지 조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함께 했고요. 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그 돈이 좀 더 많아지고 혹은 부당하게 나갔던 돈들 챙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아, 네.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